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대지압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지압봉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지압을 손으로 하지 않고 지압봉을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지압봉을 꼭 특정한 지압봉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압봉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맨 처음에 지압을 손으로 했었습니다. 손으로 강하게 지압을 하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지압봉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지압봉과 달리 좀 T자도 있었고 좀 두꺼운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수년간 이제 정착이 돼서 이 지압봉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지압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세련됐는데 거의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그 다음에 이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로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이 한 6mm 정도 평평한데, 평평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6mm고 평평하고 좁죠. 말하자면 좁은데 이것으로 지압하는 이유 뭐냐면, 심줄과 인대의 재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심줄과 인대는 다발성권 섬유줄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밧줄 같은, 빨랫줄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런 종류와. 그러니까 이 살 안에 있는 심줄을 지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지압봉 끝부분이 뭉툭하고 좀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압봉이 좁은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심줄들을 정확히 지압하다 보니까, 얇은 줄을 지압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계속 사용했고, 또 이렇게 해서 지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압봉이 볼록하거나 그 다음에 넓거나 하면은 압을 넣을 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불 밑에 전선인데 전선을 누를 때 볼록하면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평평해야 정확하게 지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넓으면은 압을 가해도 이 줄을 압을 가했을 때 이게 압이 덜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줄이나 인대는 성질이 늘어났다 굳어지는 석회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나 등 같은 데나 심줄, 발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손으로 눌러서는 잘 안 풀어집니다. 풀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으로 35초 동안 35kg 압력으로 지압을 하면은 이 딱딱한 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 부드러워져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압봉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고 뾰족한 걸 어깨를 눌렀대요. 그럼 당연히 뾰족한 거로 누르니까 굉장히 아프죠. 또 어떤 분은 손으로만 누른 다음에 스트레칭 했더니 더 아프다, 더 붓는다 그러는데, 방법대로 안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 지압봉으로 심줄만 눌러주는 겁니다. 아픈 데를 눌러주는데, 아픈 데를 무조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분에 우둘투둘 잡히는 심줄이나 인대를 지압해주면 그것이 부드러워지면서 두꺼워지고 딱딱했던 게 없어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압봉을 무조건 살에다 대고 하면 아프겠죠. 그래서 심줄의 지압법은 항상 이렇게 수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건이 두꺼운 수건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수건을 보면은 두꺼운 수건도 있는데, 이 수건은 어느 정도 좀 슬림합니다. 풍성한 수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건을 4겹을 접습니다. 이렇게 4겹을 접은 다음에 4겹을 접고, 이 상태에서 지압봉을 이렇게 손잡이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에 잡고 이렇게 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으면은, 잡으면은 끝부분을 이렇게 4겹으로 지압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2겹을 더해서 4겹 중에 2겹을 더 접어서 이렇게 6겹으로 지압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8겹으로 지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이렇게 4겹을 하느냐, 6겹을 하느냐, 8겹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압하는데 타인을 지압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나 자신을 지압할 때 주로 자기를 지압하려고 이 지압봉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자기를 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압을 할 때, 자가 지압할 때 앉아서 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앉아서 지압하는데 어디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전립선 및 정력 강화 지압법에 대해서 올렸는데 특히 회음부, 앉아서 의자에 앉은 다음에 회음부 있죠. 회음부, 엉덩이 가랑이 사이 아랫부분을 수건으로 지압봉을 8겹 정도 한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8겹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엉덩이 아래 놓고 회음부 뚝 눌러보면 앉으면, 서서히 앉으면은 한 손으로 잡아야 돼요. 한 손으로 의자에 앉은 다음에 그러니까 회전 의자 말고 안 움직이는 의자 이런데 앉은 다음에 이것을 가랑이 밑에 대면은 회음부 쪽이 되면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아픈 부분이 그리고 때로 더 압을 넣으면은 저리면서 위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회음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회음부에 대고 지그시 앉아주면은 회음부 지압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햄스트링.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허벅지 뒤가 가끔 땡기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높은 의자가 아니라 좀 약간 낮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허벅지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뒤에 허벅지 이렇게 앉으면은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딱 허벅지 지압봉을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벅지를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지그시 이 지압봉을 이때도 8겹 정도 해서 지그시 앉아져서 압을 가하면은 햄스트링이 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무릎 뒤편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뒤편도 똑같이 여기다는 안 되고 여기 약간 모서리 쪽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는 모서리 부분에 두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무릎 뒤편을 지압을 합니다. 근데 무릎 뒤편을 지압할 때는 요 발끝으로 앞에 좀 밀면서 하면 좋아요. 머리를 책상 앞 같은 데 해가지고 벽을 밀면서 요걸 해주면 요 뒤편이 무릎 뒤편이 지압하기 좋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8겹으로 그렇게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압봉을 이게 의자면은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압봉을 이렇게 되면은 벽에다 대면 머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 상단은 잘 안 돼도 등하고 여기 가운데 부분 의자에 앉아서 특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앉아있으면 되게 뻐근하거든요. 등이 피곤하고 또 일을 서서 하시는 분도 똑같이 이 지압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등이 결리고 피곤할 때 이 지압봉을 똑같이 8겹이나 아니면 옷을 좀 두껍게 입었으면 6겹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벽에다 댄 다음에 의자에 댄 다음에 지그시 기대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불편한 데가 여기구나, 아픈 데가 여기구나 그러면서 지압을 하면 회복되고 시원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피곤함이 없어지는 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지압하는 부분은 이렇게 허벅지 뒤나 그 다음 등 쪽 이런 쪽을 지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걸 더 연구해서 해도 되는데 요 정도가 좋고, 두 번째 누워서 지압하는 방법. 누워서 지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 허리 부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허리 부분에 하면 좋습니다. 허리 부분에 지압봉을 대고. 근데 이 다리를 이렇게 난간 같은 데 이렇게 올리는 게 좋아요. 살짝 우리 TV 따위나 아니면 쇼파 같은 데 있죠. 두 다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이 지압봉을 잡고 허리에 뼈를 누르면 안 되죠. 뼈는 통증이 없으니까. 뼈 옆에 주변에 그 부분에 지압봉을 똑같이 8겹 정도, 아니면 8겹이 해서 좀 약하다 싶으면은
압이 약간 6겹 정도. 그렇게 해서 아픈 데를 지압을 압으로 다리를 올리면 내가 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 허리에 쓰면 이 엉덩이 부분 있죠. 엉덩이가 아픈 부분도 아픈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상근, 증후군 이래가지고 허리 아래 엉덩이 부분, 그런데 아픈 분들도 이 지압봉을 대고 압을 넣으면은 딱딱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다리를 올려놓고 소파나 이런 데 올려놓고 지그시 압을 가해줘 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있던 게 지압을 하면 점점 없어지고 엉덩이가 가볍고 허리도 힘도 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다가 팍 도는데 허리가 뻗쳐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아픈 거죠. 그런데 좀 아파도 그냥 뛰었어요. 근데 뛰고 났는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막 앉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돌아서 잘 때 눕는데도 지금 한 2, 3분 걸리고 누워서 도는데도 2, 3분 걸렸었어요. 이게 전체가 늘어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조금 전처럼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린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압해서 제가 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한두 군데 아프면은 어디 부분만 아프면 금방 낫지만 저같이 전체가 번쩍해서 전체가 다 벨트 라인으로 다 아팠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하면은 통증도 없어지고 자가 치료가 잘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머리가 있으면 뒷목. 여기 뒷목 아픈 사람 여기 뒷목 보면 여기 경추뼈가 있고 뼈는 안 아프거든요. 경추 옆에 만지면 딱딱한 줄들이 있습니다. 그 줄들이 있는데 그 줄들을 누워서 지압봉을 이 뒷목이면 여기다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뒷목을 대주면은 손으로 똑같이 지압봉을 항상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지압봉으로 손으로 잡고, 왜냐면 손으로 안 잡으면은 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뒷목을 지압할 때는 뒷목살이 좀 연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난방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에리가 있는 거, 그래서 옷을 좀 올려서 옷 위에다가 해주는 게 지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수건으로 지압봉으로 이 뒷목은 4겹이나 아니면 5겹 정도, 4겹이나 5겹 정도 해가지고 아픈 데만 뒤로 이렇게 되면은 아픈 데가 있고 줄이 느껴집니다. 거기를 지그시 내가 머리를 눌러서 똑같이 이것도 다리를 좀 올려서 하면 뒤로 미는 힘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소파 같은데 이렇게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가 있으면 여기 약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소파 같은데 좀 대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위치에 따라 만져서 소파도 하고 바닥에도 해도 좋은데 그걸 해보셔도 좋은데 자기가 편한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목이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뒷목이 좋은 거는 머리 두통 있는 사람도 좋고 또 40 넘고 특히 50 넘으면 눈이 침침해지거든요. 그런데 뒷목을 지압해주면 눈 시력이 훨씬 좋아지고 머리 두통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누워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서 지압하는 방법. 서서 지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발바닥. 우리가 보면은 서서 바닥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압봉을, 발바닥입니다. 지압봉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도 똑같이 8겹 정도 8겹 정도 바닥에 놓은 다음에 옆에 벽이나 벽 같은 걸 잡고 한 발을 올려놓고 체중을 실어서 지그시 발바닥 뒤꿈치나 발바닥 불편한 거, 앞꿈치, 발가락 있는데 발가락 앞꿈치 그런 데를 지그시 압을 가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8겹이 할 때 좀 약간 통증이 별로 아픈데 통증이 좀 괜찮다 그러면 6겹 아니면 7겹 해도 됩니다.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이 수건으로 4겹, 6겹, 8겹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등 상단, 말하자면 여기 있으면 어깨, 목 밑에 이렇게 어깨 나온 데 있잖아요. 등. 아까 앉아서는 등 가운데를 했었지만 등 상대, 승모근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벽에 기대서, 이게 여기가 벽이면은 머리가 있으면은 똑바로 서서 이 상단을 지압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할 때는 약간 비스듬히 다리를 비스듬히 해서 기대는 식으로, 이렇게 기대는 이 지압봉을 벽에 댄 다음에 기대는 식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기대는 식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 쪽도 똑같이 4겹이나 6겹, 8겹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겹이나 4겹이나 사람에 따라 그걸 자기가 그걸 통증을 잘 참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걸 선택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아픈 분들 많잖아요. 어깨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벽입니다. 벽이면은 여기 벽인데 보면은 어깨 이렇게 외측, 요 바깥에를 어떻게 하냐, 똑같이 벽에다가 대고, 지금 어깨 해저근개 바깥쪽이 아픕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벽에다 대고 이렇게 기대는 식으로, 여기 만지면 저도 여기 좀 오돌돌 잡히거든요. 아픈데 좀 줄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4겹이나 6겹 정도 해고 지압봉을 벽에다 대고 약간 웅크려야겠죠. 그래서 서서 이렇게 하면 힘이 안 가해지지 않습니까? 조금 웅크린 다음에 벽에 대고 댄 다음에 지그시 힘으로 미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대서. 그렇게 지압하면 저도 어깨가 아플 때 그렇게 해서 제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옆은 그렇게 하고 또 앞쪽도 똑같이, 앞쪽은 벽에다 하면 안 되고 벽에 끝나는 부분, 왼쪽을 하면 이쪽이 벽이고 이쪽은 벽이 끝나는 부분, 모서리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하면 몸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이 몸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은 또 자꾸 앞쪽을 이렇게, 또 오른쪽을 할 때는 이 벽이 이쪽이 끝나고 이쪽은 벽이 없는 거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몸이 앞으로, 얼굴이 나가야 이 어깨를 앞쪽을 지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겨드랑이, 이쪽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쪽이 아픈 분들도 똑같이 이 지압봉을 가지고 겨드랑이에 누워서 해도 되는데, 누워서 하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파 같은데 약간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소파 끝부분 있죠. 약간 이렇게 소파,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소파가 있으면, 이 소파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소파가 있으면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런데 약간 올라온 부분,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기대서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 겨드랑이하고 요쪽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압은 이 지압봉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을 압을 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 머리도 이 앞쪽이 무겁거나 그럴 때 뒤쪽은 누워서, 뒷목하고 뒤통수는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그런데 이 앞쪽 같은데, 이런 데는 옆쪽은 어떻게 하냐, 벽에다 대고, 이렇게 지압봉을 벽에다 대고, 이렇게 밉니다. 소싸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그시 밀면은 저절로 지압이 되거든요. 약간 좀 미련스러워 보이지만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돼요. 이렇게 머리를.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요건 힘이 들어요. 최대한 주의를 이용해서 힘이 안 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 위쪽은 내가 눌러도 되지만은 벽에다 대고 이렇게, 그다음 측면도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압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서, 앉아서, 누워서, 물론 다른 걸 또 연구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올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압봉을 사용하고 이럴 때 심줄이나 인대가 더 손상되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압을 22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꺼번에 강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운전을 하면은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것처럼 이 지압
지압봉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질문하시고, 더 궁금하시면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것에서 아는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